2020년 미국의 선택은 과연 누가 될까요? 정광재 정치부장과 막판 판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대역전을 할 것이냐입니다. 2016년에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승리였는데요. 이때 나온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샤이 트럼프였습니다.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지 못했던 소극적인 유권자, 이른바 이 샤이 트럼프들이 투표장에선 트럼프를 찍으면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2016년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16년과 2020년 이번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처럼 승패를 바꿀 정도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2016년에는 힐러리 후보가 당시 트럼프 후보보다 평균 3%포인트 정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보다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많게는 10%포인트 육박하는 차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선거에서 망신을 당한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 샤이 트럼프들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마련한 만큼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2016년의 힐러리와 지금의 바이든 후보 간에 아무래도 경쟁력 차이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네, 이 2016년 선거 당시 전체 미국 유권자 가운데 힐러리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53%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반면에 현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4년 전 힐러리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요. 호감도는 크게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층 흡수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oe Biden is a well-liked individual compared to where Hillary Clinton was 4 years ago at this point. Look at this. That won't be enough because Biden's favorable rating is over 50%.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2016년과는 상황이 엄연히 다르다 이건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할 만한 건 뭐 없습니까? 이게 숫자로 나타나는 조건들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게 거의 없습니다. 현재 비경합지에서 확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선거인단 수, 이것만 보더라도 바이든 후보는 이미 232명을 확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다만 그동안 재선에 도전했던 미국 대통령 가운데 실패한 사람은 1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에 한 명도 없었을 만큼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게 트럼프에겐 위안거리라면 위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못지않게 또 이게 출구조사도 관심거리입니다. 미국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죠. 네, 우리나라도 주요 방송사가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CNN을 비롯해서 전국 단위 방송사 4곳이 미국 선거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경합주를 중심으로 대략 30개 주에 집중해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3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일부 주에서는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주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4년 전 출구조사 때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맞췄습니까? 결과적으로 틀렸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1000여 개 투표소에서 약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가 진행됐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의 득표율 전망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국 단위의 몇 퍼센트 득표율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주별 선거인단 제도 선출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국 단위 득표는 큰 의미가 없어서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주별 선거인단 확보 전망을 발표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후보의 당선 확률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2016년 출구조사에선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힐러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는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죠. 그럼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우편 투표를 비롯해서 사전 투표자 수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업체들이 이런 사전 투표자들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출구조사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우편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장 투표하는 사람들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류의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리고 언제쯤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우리가 좀 예.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아주 대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개표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3일 오후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4일 오후 1시쯤이면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경합주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나눠 가지면서 아주 초박빙의 이 신승을 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당선자 윤곽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빙일 경우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하는 경우는 또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박빙일 경우에는 굉장히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의 우편 투표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우리는 우편 투표 제도가 없죠. 그렇죠. 사전 투표는 하지만.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일 때는 주별로 실시하고 있는 이 우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엇갈릴 수 있는데 미국은 주별로 이 우편 투표를 어디까지 유효표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아주 각 주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선거 당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각 주와 연방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며칠이 아니라 한두 주 뒤에나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트럼프가 조기 승리 선언을 하겠다는 말이 들립니다. 예, 만약에 뭐 그렇게 먼저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그대로 가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뒤집힌다면 그렇습니다. 예, 지지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뭐 조기 승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측은 일단 즉각 부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적 효과는 없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를 갖게 되겠죠. 다만 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시나리오 우리가 계산할 게 너무 많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